네, 안녕하세요. 돈블리고입니다. 2025년 4분기 13F 보고서가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13F란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분기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걸 보면 월가 거장들이 지난 분기에 뭘 샀고 뭘 팔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분석할 5분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워렌 버핏은 설명이 필요 없죠. 자산 총계가 약 1.1조 달러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주식 포트폴리오만 약 2,740억 달러 규모입니다. 2025년 말 CEO를 은퇴하고 발표해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13F입니다. 드러켄밀러는 30년 넘게 연평균 수익률 30%,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는 전설이고요. 파브라이는 4개에서 5개 종목에 몰빵하는 극단적 집중 투자자입니다. 코엔은 350억 달러 규모의 포인트 72를 운용하는 데이터 기반 멀티 전략가고요. 테퍼는 2009년 금융위기 때 한 해 70억 달러를 벌어들인 역발상 투자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 13F를 열어보면 버핏의 마지막 분기인데요. 변화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먼저 애플은 1029만 주, 4.3%를 추가로 축소했고요. 하지만 진짜 서프라이즈는 아마존입니다. 770만 주를 매도해서 보유량을 77%나 줄였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 507만 주, 약 3억 5,200만 달러어치를 신규 매수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약 9% 줄인 반면에 쉐브론은 6.6%, 보험사 처분은 9.3%, 도미노 피자는 12.3%로 각각 비중을 늘렸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는 약 2,740억 달러고 현금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탑10을 보시면 애플이 620억 달러로 여전히 압적 1위지만 지난 2년간 꾸준히 줄였습니다. 2024년 초에는 1740억 달러였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0.5%로 2위인데 버핏이 2001년부터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위지만 계속 축소 중이고, 주목할 건 쉐브론과 처부의 비중 확대인데요. 에너지와 보험 섹터를 강화하는 흐름이고 탑5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버핏의 집중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4세의 버핏이 왜 하필 뉴욕타임스를 골랐을까요? 사실 뉴욕타임스는 이제 단순한 신문사가 아닙니다. 뉴스, 요리, 워드게임, 스포츠를 묶은 번들 전략으로 디지털 구독자가 1278만 명을 돌파했고요. 4분기에만 45만 명이 순증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매출이 작년 대비 24.9%, 구독 매출도 13.9% 성장했고요.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약 5.5억 달러에 달합니다. 광고 의존도도 낮추고 구독 비중을 높이면서 실적 변동성이 줄어든 구조인데, 이건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 해자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생성형 AI가 정보의 홍수를 만들수록 검증된 1차 취재 데이터와 브랜드 신뢰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이죠. 다만 PER이 30에서 35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버핏의 매집 단가 대비 현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리스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무패의 매크로 타자 드러켄밀러입니다. 이번 13F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메타 전량 매도입니다. 지난 분기까지 갖고 있던 건 100% 다 팔았습니다. 테바제약도 64.6%, TSMC도 29% 줄이고 유니티도 53.5% 축소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ETF인 EWZ를 355만 주 신규 매수하고 콜옵션까지 합치면 약 2.5억 달러 규모의 브라질 베팅을 한 겁니다. 실제 EWZ는 1월에 17% 급등하면서 2020년 이후 최고의 월간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섹터 ETF XLF도 3억 달러를 새로 넣었고 알파벳을 270%, 아마존을 69%, C 리미티드를 244% 확대했습니다. 쿠팡도 46% 늘렸고요. 항공주인 델타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신규 편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평가된 빅테크를 정리하고 ETF 이머징 실물 경제로 대이동한 상황입니다. 자, 드러켄밀러의 탑10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위는 여전히 헬스케어고요. 기업 라테라인데 21.9% 축소해서 차액 실현 중이고 2위와 4위에는 금융 ETF, XLF와 동일 가중 ETF인 RSP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고 섹터 전체에 베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테바는 64.6%나 줄여서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아마존은 반대로 69% 늘려서 탑7에 올려놨습니다. 쿠팡도 46% 확대해서 3.5% 비중인데 한국 이커머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읽을 수 있고, 브라질 EWG의 콜옵션이 탑10에 들어온 것 자체가 브라질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알코아,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레티스 반도체 등 신규 진입 종목이 10개 이상입니다.
자, 위기의 사냥꾼 데이비드 테퍼인데요. 이번에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100만 주 추가해서 보유량이 200%나 늘렸습니다. 150만 주, 시가 4억 2,800만 달러입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죠. 메타도 23만 주를 추가해서 62% 늘렸고 알파벳도 29% 확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소식이 있는데 iShares 한국 ETF 티커 EWY를 187만 5천 주 약 1억 8,200만 달러 신규 매수한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2.6%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반면 1위 보유 종목인 알리바바는 20% 줄이고 엔비디아도 10.5% 축소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ETF KWEB도 35.8% 줄였고요. 중국 빅테크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AI 메모리와 한국 시장으로 자금을 재배치한 겁니다. 자, 테퍼의 탑10을 전체를 보시면 알리바바가 여전히 1위로 있고 20% 줄이면서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대신 알파벳을 늘려서 2위로 올렸고 마이크론도 200% 폭탄 매수로 4위에 올라왔습니다. 탑10 밖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을 53% 늘리고 건축자재 기업인 오웬스코닝을 무려 488%, 바닥재 기업 모호크를 318% 확대했습니다. 주택과 건설 섹터에 공격적으로 들어간 건데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베팅으로 읽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8% 늘렸고 TSMC는 소폭 6.6% 추가했습니다. 자, 스티븐 코엔의 포인트 72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하는 초대형 헤지펀드인데요. 이번에 반도체에 확실히 더블 다운했습니다. 엔비디아를 38% 늘려서 18.6달러로 1위에 올렸고 TSMC는 무려 157%나 확대해서 14.2억 달러입니다. 브로드컴도 80% 늘렸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중국 데이터 센터 기업 비넷을 583%나 폭발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에키닉스도 427%, 스포티파이도 190%, 도어대시 357% 확대했는데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0% 줄였고 스파이 풋옵션도 52% 축소했습니다. 신규로는 비자, 아카마이, 시스코를 편입했는데 네트워크 인프라 쪽에 베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 파브라인은 정말 독특한데요. 포트폴리오 종목에 단 4개뿐입니다. 워리어 매트코알이 39.5% 1위, 트랜스오션이 27.8%, 알파 메탈러지컬이 27%, 발라리스가 5.8%입니다. 전부 석탄과 해양, 시추 기업입니다. 트랜스오션을 10.6% 추가 매수한 반면에 같은 해양 시추 업체인 발라리스는 57% 줄이고 노블코프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해양 시추 내에서도 선별을 하는 거죠. 파브라인은 스스로 위험은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자라고 말하는데 그 철학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명을 한 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버핏은 빅테크를 줄이고 뉴욕타임스라는 신뢰자산에 베팅을 했고 드래키 밀러는 메탈을 전량 매도하면서 브라질과 금융 ETF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파브라인은 석탄과 해양시추에 100% 올인 중이고 코엔은 엔비디아와 TSMC에 공격적으로 더블 다운한 상황입니다. 테퍼는 마이크론을 200% 늘리면서 한국 ETF까지 신규 편입했고요. 5명 모두 전략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승부한다는 거죠. 워런 버핏도 현금 자산 보유가 지금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F를 식세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팁을 알려드리면 한 명의 대가만 보면 편하게 생기니까 최소 3개에서 5개 펀드를 묶어서 공통 매수 종목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 알파벳과 구글이죠. TSMC가 여러 대가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들어간 게 좋은 예인데요. 둘째로 한 분기에 갑자기 200% 늘린 건 단기 베팅일 수 있으니까 수년간 꾸준히 비중을 올린 건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의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구분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셋째로 45일의 시차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출했을 때야 우리가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것처럼 이 13F에 대한 공시자료가 45일의 시차가 있으니까 이미 매도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대가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담았는지 이런 철학이나 기준, 사고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3줄로 정리하자면 첫째, 버핏은 아마존을 70% 처분하고 뉴욕타임스를 신규 매수하며 AI 시대에 더 비싸질 신뢰 자산에 베팅한 겁니다. 둘째로 드러켄 밀러는 브라질, 테퍼는 한국과 마이크론, 코엔은 반도체에 각각 올인을 하며 이머징과 AI 인프라로 자금이 대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5명 모두 전략은 완전히 다르지만 자기만의 원칙 안에서 승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모든 내용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닌 참고 정보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